현관에 놓인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 그리고 잠긴 욕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여보, 안에 있어요? 지연이 예비 열쇠로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최태성과 지연의 절친 은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간 지속된 계획적 불륜, 시댁의 냉대,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며 당당해지는 배신자들까지. 과연 31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해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자의 용기 있는 복수 이야기입니다. 한지연의 일상은 평범했어요. 58세가 되도록 31년간 최태성과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대학생인 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7세에 결혼해서 이제 막 환갑이 가까워지는 나이였지만 특별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죠. 오늘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는데 지연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원래 모임이라 해서 같은 동네 주부들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은별, 미영, 순옥이와 함께 월 한 번씩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모임 다녀올게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태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다녀와. 태성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신문에 집중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사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평온한 관계였죠. 나 회사 갔다 올게. 태성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네.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뭐든 좋아. 간단하게. 모임을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온 지연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딸 민지는 대학 수업이 있어서 집에 없었고 태성도 출근했으니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 지연은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현관에 여자 구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은 그 구두를 자세히 봤어요. 검은색 하이힐이었는데 자신 것도 딸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 구두 같아 보였고 브랜드도 꽤 좋은 것 같았어요. 설마 청소하시는 분이 바꿔 신고 가셨나? 하지만 청소하시는 분은 어제 오셨는데 구두를 바꿔 신고 갈 리는 없었어요. 지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살펴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우지 않은 잔들이었죠. 남편이 누군가와 커피를 마셨나? 평소 태성은 집에서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마시는 걸로 충분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커피잔이 2개나 있을까요? 거실 소파 쿠션도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앉았다가 간 흔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 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태성은 출근했다고 했는데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뭘까요?
조용히 욕실 쪽으로 걸어가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는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함께요. 지연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욕실 안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안에 있어요? 갑자기 욕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물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잠깐만, 금방 나갈게. 태성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예비 열쇠를 가져와 욕실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예비 열쇠로 욕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욕실 안에서 태성과 지연에 절친 은별이 다급히 몸을 가리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은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지연아, 잠깐. 설명할게. 태성이 황급히 말했지만 지연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지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31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별은 지연과 대학 동창으로 만나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서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아이 키울 때도 서로 도왔던 사이였죠. 그런 은별이 자신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연은 손이 떨리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냈어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태성이 소리쳤지만 지연은 이미 사진을 찍은 후였어요. 증거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성과 은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아, 제발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지연은 더 이상 욕실에 있을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성과 은별이 급히 옷을 입고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은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라 언제부터였는지 말해봐.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태성이 말했지만 지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내 집 욕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정하라고? 지연아, 나가줘. 둘 다 나가. 지연의 차가운 명령에 은별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연아,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이야기할게. 오지 마. 다신 오지 마. 은별이 나간 후 태성이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지연의 단호한 말에 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혼자 남은 지연은 소파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1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봤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은별을 불러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잤지만 이 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은별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은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은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죠. 언제부터였어? 지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말해. 언제부터 내 남편과 그런 관계였는지. 은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시작된 거야? 지연아,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말 우연히. 우연히? 6개월 동안 우연히? 지연의 차가운 반응에 은별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태성 오빠가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우연히 만나서 위로해 주다가 위로? 그런 식으로?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은별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한 번이었어? 아니면 계속? 지연아, 대답해. 한 번이었냐고. 아니, 계속이었어. 지연은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만? 아니야. 여러 곳에서. 여러 곳?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정말 죄송해. 나도 잘못된 줄 알았어. 하지만 뭐? 계속 끊으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태성 오빠가 내 남편 핑계 대지 마. 둘 다 성인이잖아. 지연은 일어섰어요. 지연아, 어디가? 변호사한테 가. 변호사?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은별이 지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우정까지 이렇게 끝낼 거야? 우정? 친구가 친구 남편과 바람 피우는 게 우정이야? 지연은 은별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너를 가장 믿었어. 비밀도 다 털어놨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는데. 지연아, 그런데 내가 내 등 뒤에서 내 남편과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지연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기회? 6개월 동안 기회가 없었어? 매일 기회가 있었잖아. 지연은 카페를 나서려 했어요. 지연아,
은별이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태성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태성이 들어왔을 때 지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지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할 말 끝났어. 은별한테 다 들었으니까.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들었는데? 6개월 동안 계속된 관계라는 것.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불륜이었다는 것.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성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부터 지연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지연은 이혼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이 가져온 사진과 녹음 파일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불륜이 입증된 상황이니까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 증거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태성의 휴대폰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수상한 영수증들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호텔 영수증 여러 장을 발견했어요. 모두 최근 몇 개월 안의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성의 휴대폰도 확인했어요. 은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지연이는 언제 나가? 조심해서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지연은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에게 보낼 자료로 정리했어요. 감정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태성이한테 들었는데 이혼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괜히 가정을 흔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흔든 건 태성 오빠예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밖에서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실수요? 지속적으로 계속된 게 실수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요즘 이혼하면 애들한테도 안 좋고. 민지는 이미 성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을 알면 오히려 제 편을 들 거예요. 그래도 참고 사는 게. 오래 참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참겠어요. 지연은 일어섰어요. 지연아, 어디가? 집에 가요. 할 말 끝났으니까. 시댁을 나서면서 지연은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눈치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편 태성은 회사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소문이 났는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최 과장님, 요즘 어떠세요? 뭐가? 아니,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 태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점심시간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장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던데. 태성은 급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내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익명이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상사도 태성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이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됐어요. 지연아, 제발 서명만 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태성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압박은 컸지만 지연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 며칠이 지나도 은별은 지연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는 물론이고 전화까지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지연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연아, 답장만이라도 해줘. 내가 잘못했어. 지연은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은별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은별이 직접 집 앞에 나타났어요. 지연아, 나야, 은별이야.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연아, 문 좀 열어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지연은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돌아가. 지연아,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할 말 없어.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돼?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은별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은별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여기서 용서받을 때까지 있을 거야. 이웃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은별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들어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만해.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 그럼 뭘 원해? 뭘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지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용서? 그런 건 기대하지 마. 지연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내 남편이랑 만나지 마. 그건 뭐?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지? 은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곧 답이었습니다. 정말 끊기 어려워.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 불륜 관계를 우리 사이라고 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됐어. 처음엔 위로였는데. 사랑? 지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내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걸 내 앞에서 말하는 거야?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지연의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어요. 나가. 지연아,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아, 제발. 나가라고. 지연이 소리를 지르자 은별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연아, 경찰 부를까? 은별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태성 오빠도 나를 사랑해. 우리는 진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식 소송으로 진행해 주세요. 부인, 혹시 화해 가능성은 없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도 지연의 단호한 어조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성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이 말했어요. 소송 접수했어. 뭐? 이혼 소송? 내일부터 법원에서 진행될 거야.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은별이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더라. 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진짜 사랑이면 나랑 이혼하고 은별이랑 살아. 내가 방해 안 할게. 지연아, 더 이상 미련 없어. 완전히 끝낼 거야. 지연의 차가운 결정에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마지막 미련까지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은 지연에게 예상보다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명확했거든요.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욕실에서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은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태성의 변호사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증거들이 너무 체계적입니다. 재판부도 지연 쪽에 유리한 반응을 보였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연은 차분했어요. 분노나 슬픔보다는 이 모든 게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태성은 계속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혹시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판장이 물었을 때 지연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의뢰인은 합의보다는 정당한 판결을 원합니다. 2차 재판에서는 은별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나타난 은별을 보며 지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입니다. 은별의 대답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원고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였습니다. 언제부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6개월 전부터입니다. 은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원고 몰래 원고 집에서도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재판부는 심의에 들어갔어요.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지연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랐어요. 변호사가 귀갯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불륜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재판부에서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타격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태성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요. 지연은 냉정하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태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에서 은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길 비켜줘.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 지연이 지나가려 하자 은별이 팔을 붙잡았어요. 지연아, 나도 피해자야. 태성 오빠가 먼저. 그 순간 지연이 돌아섰어요. 피해자? 누가 총 들고 협박했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은 은별의 손을 뿌리치고 걸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판결문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태성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딸 민지가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재판 어땠어? 끝났다. 이혼됐어. 민지는 지연을 꼭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고마워, 민지야.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재판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담담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만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걸 씻어내는 것 같은 비였습니다. 이혼 후 지연은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많은 돈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뭘 하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지연은 노트에 적어가며 정리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차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대학 때 다도 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 여러 종류의 차를 블렌딩하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 차 공방을 해보자.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먼저 적당한 상가를 알아봤어요. 집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았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1층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상가였는데 창문이 크고 채광이 좋았어요. 차를 우리고 마시기에 딱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로 정하자.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차를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를 우리는 공간이었어요. 전통 다기는 물론이고 현대식 티포트, 각종 블렌딩 도구들을 하나씩 구비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게 꾸며졌다. 민지가 와서 도와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센스가 있었구나.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거야. 지연은 뿌듯했어요. 정말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다양한 차에 대해 공부했어요. 전통차는 물론이고 허브차, 과일차까지 직접 블렌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보이차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캐모마일과 라벤더를 섞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차를 내어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었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어요. 차양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찻집이구나. 뭐가 맛있어요? 오늘 같은 쌀쌀한 날씨엔 생강차는 어떠세요? 몸이 따뜻해져요. 지연이 직접 우린 생강차를 건넸어요. 생강과 꿀 그리고 비밀 재료인 계피를 조금 넣어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몸이 확 따뜻해져요. 첫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지연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공방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며 저녁에는 새로운 블렌딩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지연이 직접 만든 블렌딩 차들이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주신 그 숙면차 있어요? 네, 캐모마일 라벤더 블렌딩이죠?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는 할머니,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 데이트하러 오는 연인들까지.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주말마다 공방에 와서 도와주는 민지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 응, 예전엔 볼 수 없던 표정이야.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민지의 말에 지연은 웃었어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차양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새로운 블렌딩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시는 마지막 한 잔의 차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새로운 터전이자 치유의 상징이 되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지연은 더 이상 태성과 은별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그 차 있죠?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시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오늘은 생강을 조금 더 넣어서 우려드릴게요. 지연은 웃으며 차를 준비했어요. 김할머니는 매일 오후 어김없이 찾아와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 여기 올 때랑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그때는 뭔가 슬픈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해졌어요. 김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학생 단체가 찾아왔어요.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러 온다며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중력에 도움되는 차 있어요? 페퍼민트와 로즈마리 블렌딩 어떠세요? 머리가 맑아져요. 지연이 권한 차를 마신 학생들은 만족해하며 공부에 집중했어요. 저녁 무렵 민지가 공방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모녀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태성 눈치를 보느라 늘 집에서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외식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차 공방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손님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더라.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위로를 주는 것 같아. 민지의 말에 지연은 뿌듯했어요.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차를 마시러 오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러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여기 오면 손녀와 이야기하는 기분이라고. 엄마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하루를 정리했어요. 새로운 블렌딩 레시피도 적어보고 내일 준비할 것들도 체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계절이 또 바뀌어서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맘때였지. 2년 전 욕실 문을 열었던 그날도 봄이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쓰디쓴 배신이 오히려 가장 깊은 향기를 피워내는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연은 깨달았어요. 며칠 후 공방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와서 조용한 구석에 앉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감사해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할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어요. 한참 후 기분이 나아진 얼굴로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생각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차 공방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새로운 블렌딩을 시도하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연은 행복을 느꼈어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지연에게 이제 과거는 교훈일 뿐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연처럼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용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